국어. 정말 제 발목을 잡았던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수능 시험에서도 제가 모든 문제를 국어에서 틀리고 말았습니다. 저에게 한이 맺혀 있는 그런 과목이죠. 제가 수능 시험 봤을 때 그때 기억을 잠깐 떠올려 말씀드리자면, 고등학생 여러분들 들으시고 초등학교 중학생 여러분들 학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수능을 치르고 집에 왔습니다. 수능이 끝났으니까 마음껏 밤새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했죠. 해방이었습니다. 근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긴장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새벽 4시가 되니까 그 다음날 신문 배달이 왔습니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다시 풀어보고 채점을 했습니다. 저는 채점을 할 때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었냐면, 일단 동그라미를 안 치웠습니다. 왜냐? 동그라미를 치면 왠지 내가 공부 잘하는 것 같고 자만심 조금 갖게 되고, 그리고 동그라미를 치는 그 0.1초 이 시간도 아까웠거든요. 수험생활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동그라미를 안 쳤어요. 그리고 채점을 할 때는 늘 마지막 과목부터 첫 교시인 국어 과목으로 그 순서대로 채점을 했습니다. 제가 채점을 했는데 단 한 과목 마지막 채점하는 국어를 남겨놓고 지금까지 펜을 단 한 번도 들질 않았어요. 무슨 뜻이죠? X표를 칠 일이 없었던 거죠. 수능 시험을 치르는데 국어 한 과목 남겨놓고는 제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어 시험을 봤을 때 느낌이 아주 좋았거든요. 이건 100점 나오겠다. 이건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불현듯 국어 시험 하나 이제 채점. 틀린 게 지금까지 없었는데 이대로 가면 수능 만점이다. 제가 시험 봤을 때 수능 시험이 되게 쉬운 편이었거든요. 만점자도 몇 명 있었고요. 이대로 가면 만점인데 막 이런 착각.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러 오면 어떡하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전 교과서만 보고 이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기 좋게 국어에서 따닥 두 문제를 틀려주고 말았죠.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여러분, 재수없다고요? 재수없다고요? 여러분들 도움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문제 틀렸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야 뭐 벌써 한참 오래전 일이니까요. 어쨌든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까지도 발목을 잡았던 것이 바로 이 국어인데요. 공신님들께 여쭤봤습니다. 국어 공부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바로 그 비결. 공신님은 국어 공부 어떻게 했습니까?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이 질문인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국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죠. 심지어 수능 시험에 있어서도 가장 첫 번째 시험입니다. 가장 첫 번째 시험. 첫 번째 시험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이 시험에서 성공을 한다면 그 다음 시험도 자신감을 가지고 잘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시험에서 잘 안 되면 더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국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요. 자, 1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25%. 이상의 공신들이 답변한 주제 파악 및 훈련입니다. 주제 파악 및 훈련. 주제 파악. 주제 파악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제를 잘 찾고 있습니까? 왜 주제 파악을 공신들이 1위라고 했을까요? 문제를 많이 풀거나, 뭔가를 단어를 많이 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주제 파악입니다, 주제 파악. 이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 국어 시험을 대체 왜 볼까요? 우리나라 말인데, 늘 쓰는 말인데, 이걸 뭐하러 시험 과목으로까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여러분들은 없나요? 왜 볼까요? 왜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시험을 보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학 입시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그 다음 교육과정, 중학생이면 고등학교, 고등학생이면 대학교에서 이 모든 것들이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그 교육기관에 진학을 했을 때 여기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고 잘 배울 수 있는지 이걸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죠. 수능시험, 고등학생 여러분들이 치르는 그 수능시험도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 수학이 매스가 아니고요. 수학, 배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배움을 받는데 그 준비가 됐냐? 이걸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뜻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이 정도 뜻은 알고 계셔야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국어 시험 주제 파악. 자, 대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를 저는 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말씀드리면 강의를 많이 들을까요? 고등학교, 중학교 때보다 강의 듣는 시간 확 줄어듭니다. 토론 같은 것도 하긴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정말 많은 시간 뭘 하냐? 책을 읽습니다. 보고서 논문 하나를 읽을 때도 책을 여러 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원서도 있지만. 근데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고 도서관에서 씨름하고 막 이런, 결국에는 정말 많은 시간을 대학교 공부에서 차지하는 것이 독서입니다. 독서. 이 책을 왜 읽겠어요?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매개체인 책을 보고 읽었는데 이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내용의 주제를 못 잡아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은 강성태가 잘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읽는 독자, 여러분들이 읽었는데 강성태는 못생기고 찌질하고 지저분하고 더럽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대로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어떤 건지 사실인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주제를 파악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초등학생이시면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생이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생이면 대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따라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학습 자체가 책을 통해 이루어지죠. 그 책의 주제를 찾는 것이 근본입니다. 주제 파악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국어 공부에 있어서. 우리가 설령 문제 하나하나가 주제를 찾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대부분. 거의 좀 확장해서 본다 하면은 거의 90% 이상의 문제가 주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주제와 관련된 문제. 주제와 정말 관련 없는 문제들은 찾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국어 시험을 치르는 그 본질, 그리고 대학교 과정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목적 자체가, 가장 큰 목적 자체가 주제 파악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 주제를 어떻게, 글을 한번 읽고 주제를 싹싹 끄집어낼 수 있냐? 정확한 주제. 글쓴이가 하려고자 하는 말을 탁탁 여러분들이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느냐? 훈련을 하셔야죠.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을 근데 어떻게 하시냐? 이만큼 긴 글, 어려운 걸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제 멘토링 강의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렵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어려운 거, 전교 1등이 푸는 막 경시대 문제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게 성적을 빨리 올려준다는 게 결코 아닌 거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께서 긴 글일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엔. 문단, 단락 독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한 단락별로 한 문단을 읽으신 다음에 이 문단의 주제를 찾는 거예요. 긴 글이면은 이거 쭉 읽고 이게 무슨 말 하려는 거지? 뭐 어려울 겁니다.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단락별로 쪼개서 한 단락. 여러분들 참고서나 뒤에 이제 답안지 넘겨보면은 이 단락의 주제 나와 있습니다. 해설에. 이 단락별로 여러분들께서 주제 찾는 연습을 해보고 그걸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뭐 조사 하나까지 틀리지 않게끔 맞출 필요는 전혀 없는 거 아시죠?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맞아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찾은 겁니다. 정 모르시면 선생님께 글을 들고 가서 이 글의 주제가 뭔가요? 여쭤보십시오. 여쭤보세요. 여러분들 주제 찾는 이런 훈련을 하신다면 나중에 점점 이제 긴 글을 읽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제를 찾으시면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지금 어떤 글이든 딱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읽고 이건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글쓴이는 이런 말을 전달하고 싶어요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문제요.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절반 이상 이미 풀린 거나 다름없어요. 주제 찾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정말 강조해드리기 쉽습니다. 자, 2위 두 번째 15% 1000명의 공신들 중에 무려 150여 명 이상이 답변한 바로 객관을 유지하고 주관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 시험을 치르실 때 국어 시험을 보실 때 문제를 풀고 있는데 시험장에서 느낌 좋아요. 느낌 아주 좋아요. 문제가 술술 풀려요.
답이 막 기어 나오는 것 같아요. 답이 저요 하고 손을 드는 것 같아요. 100점인데 못해도 90점 이상은 맞겠는데 기분이 좋아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100점 맞을 것 같아요. 갈비찜 해주세요. 어디 패밀리 레스토랑 가요. 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막상 성적표를 뜯어보면은 막 반타작하고 있고 어머님 부들부들 손이 떨리고 성적표? 이제 어딘가 도망가고 싶고 누군가 나를 납치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 들어보신 적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제가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국어시험을 볼 때 특히 고등학교 처음 올라와서 첫 모의고사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수능도 있고 모의고사도 있고 하니까 엄청 쫄았죠. 시험을 봤는데 문제 별로 안 어려웠어요. 잘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결과 봤는데 정말 처참하게 조졌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라는 과목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야들야들하고 어떤가요? 정말이지 공부할 맛 나죠? 그 안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막 사랑도 있고 님에 대한 애끓는 그런 감정, 자연에 대한 자연에 동화되고 싶어, 자연이 너무 좋아, 물 흐르는 소리, 새가 지저귀고 저 파란 실록들 너무나 아름다워. 이런 낭만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게 국어인가요? 여러분 문학 작품은 그렇게 창작 활동은 낭만스럽죠. 하지만 우리가 공부한 국어 시험은 까놓고 그냥 국어 시험은 그것과는 정반대 영역에 있습니다. 문제를 풀 때 그렇게 주관을 마구마구 개입시켜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감을 막 불어넣어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마다 감이 다 다른데 어떻게 정답이 존재하겠습니까? 감이라는 거는 심지어 저 자신도 감이라는 건 느낌 매일매일 달라요. 오늘 날씨가 화창하니까 정말 기분이 찢어질 때 좋아요. 날아가고 싶어요. 저 꽃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자, 이럴 때 그리고 또 막 미세먼지가 몰아쳐오고 날씨가 추워요. 막 황사까지 왔어요. 기분이 더러워요. 이럴 때 날씨가 화창하면 이 A라는 주인공의 심정은 1번 행복하고 어쩌고 서로 알콩달콩 잘 산다. 2번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날씨가 화창하면 행복하게 잘 산다. 미세먼지가 오면 답은 2번. 질투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찍으면 당연히 답이란 게 존재하지 않겠죠. 여러분 국어 시험은 정말이지 논리 시작부터 끝까지 논리입니다. 감으로 때려잡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그건 국어 시험이 아닙니다. 시험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냥 로또죠. 그냥 찍기입니다. 그런 문제는 만약에 감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푸는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문제를 잘못 만든 겁니다. 시중에 잘못 만들어진 문제도 무지하게 많다는 거 여러분들 제가 강조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근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근거라고요. 근거. 여러분들이 국어 문제를 푸실 때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잖아요. 객관식이라면 한 문제가 정답이고 나머지 네 문제가 오답이에요. 그러면 정답이 되는 명백한 근거가 지문, 글에 들어있거나 아니면 박스로 나오는 보기에 있거나 아니면 발문, 그 물음표 나와 있는 이 물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없이는 여러분들 정답을 찍어서는 안 돼요. 그건 그냥 단순 찍기입니다. 근거를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근거 없이는 근거를 찾지 않았다. 논리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문제가 푼 게 아니라고요. 연습을 하실 때도 근거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문제를 쭉쭉쭉 풀었어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할 때 문제를 놓으시고 이게 정답이 1번이었다 그러면은 틀린 문제를 다시 풀어보시면서 이게 정답인 이유를 하나 찾아가지고 이 선지 옆에다가 다 쓰세요. 오답이면 왜 오답이지 그걸 하나하나 다 쓰십시오. 처음에 여러분들 이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그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 문제 한 문제를 그렇게 꼼꼼하게 논리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푸셔야 돼요. 처음에 꼼꼼하게 다 적는 게 물론 귀찮습니다. 귀찮죠? 그냥 쓱쓱쓱 풀고
빨리빨리 풀어 제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 이렇게 공들여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푸시면 나중에는 굳이 적지 않더라도 문제 쓱 읽고 쓱 풀면은 논리적인 이 접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습관화되고 체화돼가지고 적지 않아도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답을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국어 또한 문제 많이 푼다고 절대로 성적이 쫙쫙 올라주는 게 아닙니다.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말 탄탄하게 뭘 생각하시라고 했죠? 논리적인 근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성적이 빠르게 오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논리와 객관을 유지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잡으신다면 국어 자신감 찾으실 수 있습니다. 어떤 국어 시험도 여러분들 까짓 거 지문에 답 다 나와 있는데 쫄 게 뭐냐? 두려울 게 없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국어 시험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야말로 국어의 신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강의도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늘 공신학점 사이트에서 또 만나 뵙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믿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마워요.